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차세대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개발 및 응용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센서블 UI의 선임연구원 안용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멀티터치와 관련된 기술에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개발자 또 엔지니어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본 세미나의 내용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멀티터치에 대한 개요로서 터치스크린의 시장 규모 그리고 몇 가지 터치스크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희 센서블 UI에서 이번에 출시된 차세대 멀티터치 디벨롭먼트 킷인 아두엠티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엠티는 차세대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개발 킷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것이 기존의 터치 방식들과 무엇이 다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구성과 동작 방법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세미나 시간에서 아두엠티의 구동 준비 과정인 조립에서부터 펌웨어의 업로딩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구동과 윈도우 7의 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를 이용하여서 자신만의 멀티터치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현해보는 실전 프로그래밍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터치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2008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의 터치스크린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체 터치 시장을 의미하고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그 중에서 이제 멀티터치에 관한 시장 규모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멀티터치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2008년 5% 전체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미만의 규모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15년에는 한 20% 정도 상승한 거의 터치 시장의 반이 멀티터치와 관련된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터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용어도 다음과 같이 터치의 개수에 따라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싱글 터치의 경우는 하나의 터치만 검출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싱글 터치 시스템은 오직 하나의 터치만 검출하고 정확한 포인트 점을 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싱글 터치로 가능한 액션들은 탭이라든지 드래그 기능 또는 플릭이나 스와이프 정도의 동작이 가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듀얼 터치와 투 터치는 이제 말 그대로 두 개의 터치만 검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이제 스크린 위에서 두 개의 점을 인식하여서 동시에 라인을 그린다든지 두 개의 터치 인식으로 가능한 제스처들,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기능들, 로테이션 등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터치는 세 점의 인식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각각 동시에 독립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풀 멀티터치 인식은 어떤 새로운 제스처의 인식이라든지 다수의 터치 인식 및 멀티 유저들의 사용까지도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멀티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모바일 터치 인터페이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전 용량 방식, 즉 커패서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이 커패서티브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기판상에 ITO 전극을 격자 형태로 배치하고 가로 또는 세로 전극을 통해서 구동을 하고 세로 또는 이제 가로 전극을 통해서 이런 구동 신호를 감지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근접하게 되면 정전 용량이 변화하게 되고 구동 신호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서 터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커패서티브 방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또 제로 폴스 터치라고 해서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손가락의 어프로치 상태에서도 터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래그 같은 작업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해상도와 시인성이 좋고 멀티터치 인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에 이제 손만 검출할 수 있고 구동 검출 회로 및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아직 큰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멀티터치 인식 방식으로 프레셔 센시티브 방식이 있는데 저희 아두엠티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트리스 형태로 배치된 전극상에 감압 소재를 배치를 하고 표면에 무언가 터치가 되었을 때
인과되는 압력에 따라서 감압 소재의 저항은 변하게 되고 그 센서는 이 변화를 이용해서 터치를 검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기존의 정전 용량 방식의 센싱이 가지지 못했던 지축에 대한 변화 인식, 즉 압력 변화 유무의 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 이외의 터치, 물체나 객체 등의 인식,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힘, 무게에 대해서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풀 멀티터치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아두엠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두엠티란 제품은 풀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디벨롭먼트 킷입니다. 풀 멀티터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터치 인식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터치 인식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제품 이름으로 아두엠티란 의미는 아두이노의 아두와 멀티터치의 MT를 붙여서 만든 것으로, 이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쉽게 멀티터치 관련 개발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요로서 저희 아두엠티는 업계 최초로 촉각 센싱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개발된 멀티터치 개발 플랫폼이고요. 기존의 모바일 기기 등에서 사용되던 오직 한 개의 터치 인식만 가능했던 감압식 방식이라든지, 현재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전식 커패서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 등과는 달리 압력의 강약에 따라서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손 이외의 물체의 터치라든지 압력의 변화 유무도 검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의 커패서티브 방식의 경우에는 멀티터치는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멀티터치 관련 분야에서 차세대 연구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G축에 대한 인식은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티터치의 인식은 평면 패널상에서 XY축만 인식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 G축까지 인식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의 개선은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처리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대기업의 연구소나 관련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관들도 이런 압력 검출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멀티터치 인식도 가능한 어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거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물론 이제 기술력이 좋은 외국 회사들에게 주문 제작 형태로 맡기면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개월의 연구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잘 개발이 되어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좀 불안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런 차세대 멀티터치 개발 툴킷을 접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두엠티는 G축, 그리고 즉 압력에 대한 검출과 동시에 트루 멀티터치, 무제한의 멀티터치 인식까지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멀티터치 개발을 위한 특별한 개발 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두엠티의 또 다른 장점은 손쉬운 멀티터치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보드와 호환되고, 관련된 펌웨어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여서 하드웨어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PC에서 처리되는 부분까지 어플리케이션 및 SDK,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이그젬플도 제공을 하여서 편리한 멀티터치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188mm 곱하기 200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깊이는 1.6mm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센싱 방식은 촉각 센싱 방식이고요. 센싱 영역은 180 곱하기 134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센서의 해상도라고 하면 이제 30 곱하기 40개의 이제 패널 픽셀을 가지고 있어서 1200개의 픽셀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은 이제 USB 타입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통신 타입은 USB 시리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지원으로서 3D 데이터 뷰어가 제공이 되고요. 속도는 약 30Hz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왼쪽 밑에 그림으로서 이제 API를 연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따로 이제 개발을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API를 제공해드리고, 그 안에서 로 데이터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또 터치가 된 부분에 대한 ID, XY, 또 프레셔 값을 지원하는 터치 데이터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API를 이용한 비주얼 C 샘플도 제공을 해드리고 개발 문서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윈도우 7과의 연동이나 또 TUI 어플리케이션 연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로서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멀티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이라든지 멀티터치 디바이스에 대한 알고리즘,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가능한 분야가 이제 응용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구성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구성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터치 패널, 이제 직접 터치를 하는 부분의 패널이고, 두 번째는 가마 필름입니다. 가마 필름은 터치 패널 위에 올라가서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직접 압력의 저항을 이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플랫 케이블, 그리고 네 번째 터치 쉴드,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고, 오른쪽 아래 이제 조립이 다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아두MT 조립 및 구동 준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두이노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되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하나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잘 이제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VR 기반으로 한 보드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USB를 통해서 컴파일 및 업로드가 쉽게 가능하고요. 다른 모듈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장점을 가집니다. 윈도우즈나 맥OS 그리고 또 리눅스 등 여러가지 OS를 지원을 하고,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이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략하게 이제 아두MT의 구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조립에 대한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심플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두이노와 쉴드를 이제 결합하게 되고, 두 번째는 결합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플랫 케이블을 쉴드에 연결을 하고, 나머지 반대쪽 케이블을 이제 5번 그림과 같이 아두이노 MT 이제 패널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모습은 6번의 그림과 같고요. 동영상으로 이제 조립에 대한 모습과 또 펌웨어를 어떻게 업로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두MT의 구성의 모습입니다. 4가지 구성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패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플랫 케이블입니다. 패널과 이제 쉴드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고요. 패널에 보시면 이제 12핀짜리 커넥터가 있고, 쉴드에도 보시면 이제 12핀짜리 커넥터가 있습니다. 쉴드는 이제 아두이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마 필름입니다. 이 필름은 이제 패널 위에 올라가게 돼서 이제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그 저항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두이노와 같이 이제 조립을 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라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이 제품을 이제 저희 쉴드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핀 번호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맞춰서 바로 연결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립이라고 하기는 너무 이제 심플하기도 한데 그냥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쉴드에 보시면 이제 12핀짜리 커넥터 부분에 저희 플랫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 케이블을 고정을 시키고요. 나머지 반대쪽 케이블은 이제 패널에 12핀짜리 커넥터에 바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또 저쪽에 보시면 이제 핀을 따로 이제 12핀짜리 플랫 케이블 말고 이제 따로 핀을 꼽으실 수도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과 조립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저 아두이노 보드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셔서 직접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마 필름을 패널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이 이제 조립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AutoMT에 조립이 된 후에 구동 준비 과정으로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toMT에 대한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저희 홈페이지에 sensibleui.com에 다운로드에 가시면 현재 이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운로드 받고 이제 압축을 풀게 되면 소프트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몇 개의 폴더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폴더는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VIS3D라는 어플리케이션은 3D 터치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 MTView라는 이제 프로그램은 멀티터치 데이터를 처리하고 TUI로 연동하고 윈도우 7을 연동할 수 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너리 폴더는 API를 이용하여서 작성된 이그젠플 코드들의 실행 폴더로 사용이 되고요. DOC는 AutoMT를 위한 각종 문서들, 펌웨어는 아두이노를 위한 펌웨어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API와 관련된 라이브러리와 이그젠플에서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소스 폴더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작성된 이그젠플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utoMT를 조립하신 후에 아두이노에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에 펌웨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사이트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에 arduino.cc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그 안에는 이제 드라이버와 ID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아두이노를 PC에 연결하시고 먼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I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소스를 이제 오픈하시고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아두이노 보드를 선택하신 후에 또 시리얼 포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utoMT 구동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utoMT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는데요. 저희 sensibleui.com에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이제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안에는 이제 드라이버나 이제 그 펌웨어로 올릴 수 있는 ID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 윈도우 버전, 맥OS 버전 이렇게 나눠지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다운로드된 폴더를 이제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이제 폴더를 압축을 풀게 되면 퍼블리시 폴더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폴더, 라이브러리, 펌웨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펌웨어 폴더 안에서 이제 펌웨어를 보시면 되겠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보시면 이제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ID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실행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드라이버 설치는 자신에 맞는 아두이노 보드에 맞는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어판에서 이제 시스템 쪽에 들어가시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시리얼 포트를 이제 아두이노로 연결하신 후에 몇 번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시리얼 포트가 확인이 되었으면 아두이노에서 I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이제 보드 설정과 시리얼 포트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I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요. 보시면 이제 보드 설정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에 맞는 보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기 때문에 우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리얼 포트 오픈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7번이 저희 포트 넘버고요.
이제 설정이 됐으면 이제 펌웨어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과정인데요. 저희 소프트웨어의 펌웨어 폴더에 가시면 펌웨어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펌웨어를 이제 편집기로 오픈을 하시게 되시면 뭐 이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제 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AutoMT용에 맞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순히 끌어다가 ID 프로그램에 놓으시고 이제 오픈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코드를. 베리파이는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이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파일링이 시작되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done compile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에러가 있으면 이제 검은 창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이제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끝나면 이제 업로드도 끝났다고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이로써 이제 간단히 업로드 과정을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그 AutoMT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IS3D라는 프로그램인데요. VIS3D라는 프로그램은 비주얼라이제이션 3D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터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VIS3D의 특징으로는 3D 데이터로 터치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압력에 따른 터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다양한 형태의 압력 측정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속도는 한 30Hz 정도 1200K 터치 픽셀에서 나오고 있고요. VIS3D의 설정 및 구동 방식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포트를 오픈하시고 관련된 INI 파일들을 설정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문서의 내용은 퀵스타트 가이드라는 문서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sensibleui.com의 VIS3D 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이제 절차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시리얼 포트를 설정을 하고 또 VIS3D를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IS3D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폴더에 가시면 어플리케이션의 폴더에 보면 이제 VIS3D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INI 파일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포트를 확인하신 후에 INI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하시고 보시면 이제 포트 설정하는 부분과 버드 레이트 또 이제 다양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어판에 가셔서 자신의 포트 넘버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7번인데 이제 포트 넘버를 7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버드 레이트는 115,200으로 AutoMT에 맞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VIS3D.exe 실행 파일을 직접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제 각각의 설명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F1 키를 눌러서 각각의 명령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F1을 누르면 이제 각각의 명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헬프 파일로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되고요. 실제로 아두이노 이제 AutoMT를 연결하신 후에 단순히 구동하기 위한 절차는 단순히 오픈, O 버튼을 클릭해서 시리얼 포트를 오픈하는 과정. 그 다음에 S 버튼을 눌러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스타트하는 그 정도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 어떻게 오픈이 되었다, 오픈이 잘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하게 되고 S를 누르게 되면 이제 데이터 통신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터치를 해보시면 이제 터치된 부분이 3D 데이터로 화면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패널을 시각을 이제 뷰 포인트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뭐 손바닥 터치라든지 뭐 손의 터치라든지 이것을 이제 3D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손바닥 터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터치가 된 부분에 대한 압력을 3D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MT뷰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MT뷰의 경우에는 멀티터치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이제 터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GUI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TUI와 연결을 지원을 하고 윈도우 7과도 연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MTV의 설정 및 구동 방식은 GUI에서 이제 포트를 오픈하신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TUI 연결에서는 이제 Send TUIO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직접 TUIO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7 연동 시에는 MTV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로드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는 역시 sensibleui.com의 MT뷰라는 페이지에 가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T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폴더에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제 MT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MT뷰라는 실행 파일이 있게 되고요. MT뷰 파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멀티터치 프로세싱에 관련된 이제 GUI 프로그램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트 설정과 이제 버드레이트 설정 같은 것들을 이제 GUI 단에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먼저 포트를 이제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어판의 시스템의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이제 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제 7번 포트가 오픈되어 있고요. 포트에서 7번을 맞춰주고 이제 버드레이트는 115,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픈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두이노가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 통신이 시작되면 이제 오픈CV 화면이 뜨면서 자동으로 이제 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이미지로 이제 뿌려주게 되고, 왼쪽 상단에 이제 소스 이미지는 바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로 데이터를 이제 터치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그걸 다시 이제 제스처 인식을 하여서 실제 이제 확대 축소나 로테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세부적으로 있는 디스플레이 창들은 그것에 대한 이제 필터링된 이미지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스 이미지 그레이 부분은 이제 그레이 형태로 변환된 이미지고요. 두 번째 리사이즈드 된 이미지는 사용자가 이제 설정한 사이즈대로 다시 변환된 이미지고요. 세 번째로 옵셋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옵셋 버튼을 눌렀을 때 캡처된 이미지가 결정이 되고, 디퍼런스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옵셋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제 프레임이 저장이 되고요. 디퍼런스 이미지는 리사이즈된 이미지에서 이제 옵셋 데이터를 뺀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스무딩은 디퍼런스 이미지의 평균 필터링 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스무딩 2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하이패스는 이제 스무딩 이미지의 하이패스 이미지를 보여주고, 스무딩 2는 하이패스 이미지의 평균 필터링 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앰플리케이션은 이제 스무딩 2의 증폭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고, BW는 이제 바이너리화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라벨링은 최종 라벨링 처리를 거친 후에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터치가 검출되었다는 라벨을 보여주게 되고요. 메뉴로 넘어가시게 되면 오픈 버튼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시리얼 버튼을 오픈하게 되는 경우고, 플립 버티칼은 소스 이미지를 수직적으로 뒤집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클릭하셔서 보면 수직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뒤집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플립 호리존탈의 경우는 또 이것을 이제 수평적으로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보기 편하시게. 또 Send TUIO 버튼은 이제 처리된 터치 ID나 XY 등의 값을 이제 TUIO 프로토콜로 전송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스타트는 이제 통신 데이터의 처리 시작, 그리고 스탑 데이터는 이제 통신 종료 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FPS는 밀리세컨 단위와 헤르츠 단위로 이제
현재 속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알고리즘 스피드도 이제 멀티터치 데이터 프로세싱의 계산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드 MT 비스타의 경우는 이제 윈도우 7을 연동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멀티터치 비스타라는 어떤 그 윈도우 7을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패스 경로를 이제 INI 파일에 따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윈도우 7을 연동할 때 다시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파라미터 그룹을 다시 보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로 데이터의 신호로 이제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고 이제 콜이나 로우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멀티터치 패드의 행과 열의 센싱 개수를 설정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위드 스케일, 헤이 스케일은 리사이즈된 부분을 나타내고요. 필터 사이즈 스무딩은 이제 평균 필터링된 마스크의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앰플리케이션 레이지 민 값과 맥스 값은 이제 센서 데이터의 맥스 값과 최소 값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케이션 레이시오는 높은 값과 높은 대조 값을 이제 보여주는 설정이고요. BW 스레시홀드는 BW 설정 값보다 높은 값이 터치 데이터로 간주되는 스레시홀드에 대한 값입니다. 다음은 MT뷰와 TUI 어플리케이션의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TUI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MT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시고 이제 시리얼 디바이스를 오픈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똑같이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통신을 시작하시면 터치가 들어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Send TUIO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터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ID XY 값이 이제 TUIO 프로토콜로 어플리케이션에 전송이 되면서 현재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TUIO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UDP 프로토콜 통신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되고 이런 TUIO를 지원하는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end TUIO만 눌러주시면 터치의 ID와 XY 값이 다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동이 이제 가능하신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TUIO, Send TUIO를 이제 끄시게 되면 전송이 안 되고 있고 다시 켜게 되면 다시 터치 값들이 전송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MT뷰와 윈도우 7 간의 연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7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MT 비스타라는 어떤 그 드라이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MT뷰가 Send TUIO 프로토콜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TUIO 프로토콜에서 정보를 받아서 다시 이제 윈도우 7 OS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MT 비스타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MT뷰 폴더에 가시면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MT 비스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링크가 있게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멀티터치 비스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에 가면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를 압축 해제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경로를 따로 MT뷰 INI 파일 안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MT뷰 안에서 단순히 로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제 멀티터치 비스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터치 비스타를 다운받으시고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폴더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멀티터치 드라이버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멀티터치 디바이스가 없어도 이제 윈도우 7에서 멀티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OS 환경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실행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INI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세 가지 파일들 이제 콘솔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이제 드라이버 부분을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MT뷰에서 자동으로 이제 호출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콘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콘솔 이 세 가지를 패스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T뷰에서 오픈을 하시고 시리얼 포트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오픈을 하게 되면 AutoMT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드 멀티터치 비스타라는 부분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미리 설정해뒀던 패스에서 해당 멀티터치 비스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TUIO 프로토콜로 설정을 하겠느냐, 멀티 마우스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하겠느냐 설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TUIO 쪽으로 설정을 이제 돼 있으면 괜찮고, 이제 멀티 마우스인 경우에는 TUIO 쪽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을 그냥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터치 MT뷰에서 샌드 TUIO를 멀티터치 비스타 쪽으로 보내고, 그걸 다시 이제 윈도우 OS 쪽으로 보내는 형태의 세팅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먼저 스타트를 누르시면 데이터 통신이 시작되고, 샌드 TUIO를 눌러서 실제로 패드를 움직여보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시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패드에서 직접 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연동은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윈도우에서 또 따로 터치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그 터치팩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미리 저는 이제 터치팩이라는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봤고요. 이것은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인데 사용자 터치에 대한 이제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터치된 부분에 대해서 물방울 효과가 나오는 효과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터치된 부분에서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프로그램 말고도 또 사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구글 어스를 터치로 동작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진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터치를 이용해서 사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터치를 이용해서 뭐 확대, 축소나 로테이션 등의 작업이 또 가능하고요. 현재 동영상 녹음이 돼서 그런지 조금 이제 끊기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터치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사진 관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보셨던 이제 물방울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구글 어스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이제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AutoM2에서 제공하는 API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utoMT에서 제공되는 API는 MT 프레임워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MT 프레임워크는 이제 AutoMT를 이용을 하여서 자신만의 멀티터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를 원하는 또 사용자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멀티터치 API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MT 프레임워크의 특징으로서는 첫 번째로 패널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제 로 데이터, 아웃풋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로 데이터는 30 곱하기 40의 픽셀 로 데이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getFrame이라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1200개에 대한 픽셀 값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 터치 데이터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터치를 누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터치 ID, 그리고 XY 값, 그리고 Z 값, 프레셔 값이죠. Z 값도 이제 계산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C 이그젬플을 소스 코드로 이제 오픈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OS 지원은 윈도우 XP와 비스타 7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에서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MT 프레임워크의 API 리스트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요. 최대한 심플하게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MT 크레이트 같은 경우는
멀티터치 프레임워크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고, 릴리즈는 이제 해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set callback function이라는 함수는 콜백 모드로 구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단순히 시리얼 포트를 시리얼 디바이스로 오픈하기 위해서는 오픈 시리얼, 그리고 시리얼 디바이스 닫기를 위해서는 클로즈 시리얼을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시리얼 포트를 오픈하신 후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 시리얼,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스탑하기 위해서는 스탑 시리얼을 호출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getFrame이라는 함수, 그리고 또 터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getTouc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API 이그젬플들은 다음과 같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T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CV AutoMT의 경우는 오픈CV를 이용해서 터치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콜백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V AutoMT2는 똑같은 기능인데 폴링 구조로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getTouch를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CV를 이용하고 화면에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터치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리드 AutoMT와 리드 AutoMT2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읽고 출력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스피드 테스트는 이제 통신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MT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도큐멘트는 저희 센서블 UI에 다운로드해 가시면 또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MT 프레임워크 API를 사용하여서 실제로 리드 AutoMT 정도를 구현하는 실전 프로그래밍을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MT 프레임워크 API를 사용을 하여서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전과 똑같고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장해 주시고,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오픈해 보시면 이제 퍼블리시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소스와 라이브러리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 MT 프레임워크 API를 이용해서 이그젬플들이 있는 곳이고,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M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소스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프로젝트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고, AutoMT라는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CV AutoMT, 그리고 CV AutoMT2, 리드 AutoMT, 리드 AutoMT2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각 폴더 안에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과 소스 파일들이 있고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MT 프레임워크 2.0과 오픈CV 2.1이 있는데, MT 프레임워크 2.0이 저희 API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include 폴더 안에 가보시면 관련된 헤더 파일들이 있고요. MT 프레임워크 헤더 파일이 이제 저희 API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그젬플 안에서 이제 소스 파일들이 존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 처음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처음부터 세팅부터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면 비주얼 C 관련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n32에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고, 이름은 단순히 read 테스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저는 이제 데스크탑 쪽에 위치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 이제 단순히 다음 버튼을 누르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메인 폴더에 이제 소스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고, 여기서 먼저 빌드를 한번 해주셔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 MT 프레임워크 API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 과정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누르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include 폴더와 library 폴더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C++에 가셔서 추가 포함 디렉터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empty framework 라이브러리에 include 폴더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된 부분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현재 만들어진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복사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저렇게 라이브러리 폴더를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만드신 프로그램 폴더 안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설정을 이후에 설명드리는 것과 같이 해주시면 언제든지 empty framework API를 쉽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폴더가 복사가 됐고요. 그 안에 이제 empty framework 2.0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API를 사용하기 위한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프로젝트 이제 세팅으로 가셔가지고요. 이 라이브러리 폴더와 include 폴더를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추가 포함 디렉토리에는 이제 include 폴더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폴더 안에 복사된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empty framework 2.0 폴더 안에 include 폴더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이제 절대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상대 경로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 보기가 쉽게 됩니다. 물론 절대 경로도 이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링커 부분에서 API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디렉터리를 설정하고 입력 부분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empty framework 2.0 안에 이번에는 빈 디렉토리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컴파일된 empty framework 라이브러리를 현재 디버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그 폴더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물론 절대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 쉽게 상대 경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루션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라이브러리 폴더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 부분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링크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폴더 안에 디버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저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추가 종속성 부분에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ib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컴파일할 때 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팅이 완료가 되셨으면 한 번 더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세팅이 이상이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또 이제 empty framework에서 API 리스트들을 볼 수 있는 그 헤더 파일을 추가시키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empty framework 헤더 파일을 헤더 폴더에 이제 추가시켜 주시면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지 그 리스트들을 이제 쫙 empty framework 헤더 파일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create, open, 뭐 start 각각의 설명이 붙여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다 맞춰졌으면 이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에 이상이 없으신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코딩을 이제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많이들 보셨을 텐데 include stdio 해서 이제 printf 부분을 찍는 헤더 파일부터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empty framework.header 파일은 저희 API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켰고요. 메인 폴더에 메인 그 함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는 empty framework의 initialization을 시작하게 됩니다. p-empty 변수를 하나 멀티터치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이제 create라는 함수로 API 함수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달인자로는 adompt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설정해 주시면 이제 PMT 그 변수 안에 void 포인트형의 이제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create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리턴되는 값이 멀티터치에 관련된 클래스 포인터가 넘어오게 되고 그것을 다시 포인터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바이스를 커넥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포트 넘버를 확인을 하시고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컴퓨터의 속성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스템에 장치 관리자에 가셔서 이제 포트 넘버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7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7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를 오픈하는 API는 empty open serial이라는 함수고 거기에서 이제 PMT void 포인트랑 이제 시리얼 포트가 몇 번인지에 대한 전달인자를 주게 되면 간단하게 시리얼 포트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시리얼 포트를 오픈했으면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슬립 타임을 한 1초에서 1.5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1.5초 정도의 이제 커넥션 타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립 1500ms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이 되었으면 데이터 통신을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empty start serial이라는 API를 통해서 이제 디코드 모드로 디코드 모드는 이제 암호화 복호화가 돼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이제 통신 구조인데요. 노멀 모드가 있고 디코드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빠르게 1초에 한 30번 정도의 프레임을 얻기 위해서 디코드 모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와일문 구조를 이용해서 1초에 30번 정도 프레임을 데이터 통신을 받아오면서 거기서 이제 프레임 데이터, 즉 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을 이제 empty get fra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받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받아온 후에는 이제 get touch data라는 API를 이용해서 터치가 처리된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오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pframe과 ptouch 같은 경우는 따로 API에서 설정된 구조체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이용해서 empty frame이라는 것에 이제 포인터 pframe이라고 변수를 설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empty touch 포인터 변수에 ptouch라는 이제 저장 공간을 똑같이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getFrame과 getTouch에서는 그 해당 구조체의 포인터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empty touch, empty frame 이렇게 대한 구조체들이 다 이제 empty.header 파일 안에 다 설정이 돼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제 getTouch와 getFrame만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터치 포인트를 가지고 내부적인 터치가 몇 개 들어왔냐 그것에 대한 블랏의 id나 x, y 값, z 값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셨고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작업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몇 개, 한 4-5개의 함수로 이제 데이터 처리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받아온 데이터를 프린트하는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의 넘버 몇 개의 터치가 들어왔는지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각 터치에 대해서 만약에 2개가 들어왔다면 2개의 터치들을 포문으로 돌면서 그것에 대한 ID 값 그리고 X, Y 값 그리고 뭐 false 값, Z 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개수만큼 돌면서 이제 터치의 ID 값이죠. 터치의 ID 값이라고 하면 이제 터치가 된 것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가 눌러지고 띄워졌을 때는 또 ID 값이 다르게 변경이 되고 계속 드래깅이나 이런 부분이 유지됐을 때는 같은 ID로 터치 ID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터치의 ID 값 그리고 그것에 대한 X, Y 값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
XY 값을 이제 출력하게 되고요. 그 아이디에 대한 XY 값뿐만이 아니라 이제 Z 값, false 값과 이제 프레셔 값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은 이제 P터치의 블라시라는 부분에 터치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값과 프레셔 값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돌면서 터치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끝내고 싶다 하면 이제 컨트롤 C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종료를 하시게 되고, Y문을 빠져나가시면서 종료하는 부분 코드에서는 empty close serial 함수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create로 이제 멀티터치 클래스 포인터를 생성한 부분을 클린업을 통해서 empty framework 이제 포인터를 릴리즈 하게 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전체적인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 6개, 7개의 함수를 가지고 단순히 터치 XY 값과 뭐 get, raw 데이터까지 받아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오픈CV나 아니면 다른 GUI 프로그램들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그램들을 추가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터치가 된 부분을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연동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코드가 컴파일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직접 실행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실행을 했을 때 이제 DLL 파일이 없다고 이제 에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empty framework 라이브러리 폴더에 가시면, 아까 전에 프로젝트 테스팅에서는 이제 정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연결해 줬는데, 그래서 이 DLL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행 DLL 이제 파일을 현재 실행 폴더에, 디버거 폴더에 복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연결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상 없이 이제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해당 터치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ID 값이나 XY 값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게 되고요.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센서블 UI는 멀티터치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또 업데이트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세미나에 대한 또 질문 사항들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